US Election 2020, 미국 대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하루 이제 날짜가 앞당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선이 임박하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기관별로 좀 지지율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채널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차이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국의 일간지 더 가디언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는 현지 시간 18일부터 19일에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합주가 2곳으로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6곳에서 8곳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오하이오주와 아이오와주가 함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플로리다주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10월 15일에 확인된 결과고요. 선거인단 29명을 기록하고 있는 플로리다가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49%의 지지율을, 트럼프 대통령은 반면에 46.7%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조금은 뒤처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펜실베니아입니다. 펜실베니아 20명의 선거인단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바이든이 50%대의 굉장히 안정적인 지지율을 받아가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44.4%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하이오주입니다. 오하이오주는 반면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48%의 지지율을 받아가고 있고요.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46.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미시간주입니다. 16명의 선거인단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0월 19일에 조사가 된 결과인데 바이든 후보가 50.4%로 안정적인 그런 지지율을 받아가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4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역시나 여기서 앞서고 있는데요. 49.3%를 기록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리조나로 함께 가보시죠. 선거인단 11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3% 정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48%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45%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주죠. 위스콘신입니다. 선거인단 10명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위스콘신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0%대의 지지율을 받아가면서 6.7%포인트 앞서가고 있고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43.6%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경합주에 포함이 된 아이오와주입니다. 선거인단은 좀 적습니다. 6명인데요. 다만 이곳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격차는 크지 않아서 좀 접전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47.7%, 바이든 후보가 47.5%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8개 주에 총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봤고요. 이어서 전채린 캐스터가 조사한 대선과 관련된 이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어느덧 D13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 시각 현재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대선 관련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D13 핫토픽 첫 번째 소식은요. CNBC의 보도입니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후보로의 이 투자를 점차 꺼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월가 금융 커뮤니티의 몇몇 유명한 공화당원 투자자들이 더 이상 트럼프 후보를 가치 있는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에게 2천만 달러를 투자했는데요. 이번에는 1,300만 달러로 금액을 줄였으며 더 이상 투자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10월 들어 트럼프 후보의 캠페인 기금으로는 6천만 달러가, 바이든 후보에게는 1억 8천만 달러가 모이며 두 캠페인 간 약 3배가량의 금액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오늘 이 바이든 캠페인에 반가운 얼굴이 나타났다는 소식이네요. 미국의 전 대통령인 오바마가 민주당 후보자 바이든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 수요일 처음으로 캠페인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게는 그야말로 슈퍼스타인 오바마 전 대통령일 텐데요. 오늘 그는 필라델피아의 흑인 정치인들 및 커뮤니티 리더들과 원탁 토론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 역시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어제 트럼프 캠페인이 펜실베니아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화요일 자신의 펜실베니아 지지자들에게 성공적인 경기 회복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자신이 재선해야 한다면서 후보자들을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재선할 경우 super recovery, 엄청난 회복이 지금과 같이 유지되겠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depression, 이 침체가 발생할 거라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는 서로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집결돼 있었는데 상당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D13 핫토픽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대선 현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경제학과의 방문 교수로 계신 성한경 교수님과 화상 연결해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미국에서 우편 투표가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경제 심리 위축이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걱정을 많이 해야 되나요? 지난 여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부쩍 우편 투표의 문제점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투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우편 투표를 선호하게 되는데 조사를 해보면은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편 투표를 훨씬 더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부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게 그 우편 투표는 선거 당일에 개봉되지 못하고 표결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온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정치적 불안정성이 작용되면서 아마 경제 심리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문제는 사실 지난 여름 이후로 계속 미국 내에서는 지속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경제 전반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경제 심리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우편 투표보다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해서 더 걱정해야 된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미국의 부양책과 관련해서요, 굉장히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협상이 계속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 대선 전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난 어제까지 이제 그 민주당 측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코로나 부양책 협상 시한을 설정을 해서 협상을 집중적으로 했었는데요. 이제 미국 그 행정부의 그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협상을 했었고, 그 전에 사실은 공화당 측의 안보다 더 강한 좀 더 포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돈을 주겠다는 식의 어떤 파격적인 협상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좀 급무살을 타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만은, 갑자기 이제 공화당 측의 그 미치 매코넬 그 원내대표가, 상원의 원내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측에다가 이제 너무 빨리 나가지 마라 경고를 날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선거 전에 타결되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 전보다는 아무래도 선거가 끝나는 레인덕 세션에 부양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럴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선 전 타결은 어려울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이든 후보 당선 가능성에 베팅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예, 바이든 후보는 그 여러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기간 동안 해두었던 세금 경감을 완전히 다시 환원시키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시장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별로 반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제 주류 의사라고 볼 수 있는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렌이나 그리고 민주당의 스타처럼 떠오르고 있는 코르테스 하원 의원 같은 분들은 굉장히 그 시장적이고 좀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금융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바이든 후보가 그 민주당 내에서 대권 후보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가장 중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보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좀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불확실성이 높은 처럼 변칙적인 행동을 별로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의 변동성을 좀 줄여주는 측면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분석하기에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시장에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반드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장단점이 모두 있겠다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가능성 많이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선 패배에 대한 승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지난 몇 달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이제 타운홀 미팅을 하게 됐을 때 사회자 굉장히 집요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었고 그 사회자의 집요한 질문에 넘어가서 승복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여전히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만 미국이 과거에 이런 비슷한 상황을 좀 경험해본 적도 있고 또 워낙 시장 내에서 노출된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시장 이런 부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만큼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불확실성을 줄여든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은 코로나 사태의 방향인데요. 지금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는 안타깝게도 대선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처럼 이제 고전을 하는 이유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을 잘 못했다는 것이 미국 미국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느낀 인식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코로나 사태의 영향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 V-쉐입보다는 K-쉐입 형태의 경제 회복이 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누가 당선이 됐든지 겪게 될 어려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좀 더 코로나 사태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결과적으로 시장의 안정성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 그런 점에서 보면 내년까지 경제 상황은 미국 대선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미국 대선이 코로나 사태에 영향을 줘서 그를 통해서 가는 영향을 맞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런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유심히 보면서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성한경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US Election 2020였습니다.